고국원왕 고구려의 16대 태왕입니다. 이름은 사유이며 쇠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미천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15살에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미천왕은 요동을 정복하고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명군이었으며 사유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짊어질 운명을 가졌습니다. 331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사유는 고국원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먼저 나라 안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혼란을 막고 민심을 얻기 위해 졸본의 시조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으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늙고 병든 이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고구려가 하나로 뭉쳐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수도인 평양성을 확장하였고 북쪽 국경에는 신성을 쌓았습니다.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또한 북방 유목 민족들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진나라에는 사신을 보내 토사물을 바쳤고 강대국과 우호를 맺어 고구려를 안정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42년 전현의 왕 모용왕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왔습니다. 전현은 선비종 모용씨 가문이 세운 나라였으며 북방을 지배하던 강국이었습니다. 모용왕은 중원 진출을 꿈꾸며 길목에 있는 고구려를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구려가 살아있는 한 전현은 동쪽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로 통하는 두 갈래 길 중 북쪽은 평탄하고 남쪽은 험하였고 모두가 북쪽을 지킬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모용왕은 남쪽 험로를 택했습니다. 고국원왕은 북쪽을 방어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약한 병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전현군은 남쪽으로 몰려들었고 고구려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환도성은 무너졌고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은 파헤쳐졌으며 어머니와 왕비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구려의 심장은 짓밟혔고 왕은 단흥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국원왕은 굴욕을 감수하였고 전현의 신하를 칭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1000가지가 넘는 진귀한 물건을 보내어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받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볼모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환도성은 더 이상 수도로서 기능할 수 없었고 왕은 결단하여 수도를 평양 동왕성으로 옮겼습니다. 폐허를 뒤로하고 새 터전에서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백제는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남해안까지 세력을 뻗으며 고구려를 압박하는 강력한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꺾지 않고서는 백제의 완전한 중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고국원왕 역시 이를 막기 위해 선제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369년 고국원왕은 병사 2만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하였고 백제를 공격하여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앙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백제군의 거센 반격에 무너졌고 결국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니라 고구려의 남방 방어선이 붕괴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패배한 고구려는 백제의 위협을 막을 수 없었고 근초고왕은 복수를 넘어 고구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직접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371년 백제는 병사 3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새 수도였지만 방어력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국원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할 수도 있었지만 백제군의 포위망이 조여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성 안에 갇히게 된다면 백성과 군사가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성문을 열고 병사를 이끌고 출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평양성 주변 들판에서 고구려군과 백제군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고국원왕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선봉에 섰고 백제군은 거센 기세로 밀어붙였습니다. 고구려군은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병력과 사기 모두에서 백제군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의 한가운데서 고국원왕은 흩날리는 화살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날아든 한 발의 화살이 왕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는 말 위에서 비틀거리다 끝내 쓰러졌습니다. 왕을 잃은 고구려군은 전의를 상실하였고 전투는 백제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평양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백제군은 고국원왕을 쓰러뜨린 뒤 수도를 공격하지 않고 철수하였습니다. 평양성에는 여전히 고구려 백성들과 병사들이 남아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깊숙이 들어온 백제군은 장기전을 버틸 보급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근초고왕의 목표는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을 죽여 고구려의 국력을 꺾는 데 있었기에 그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371년 10월 23일 고구려의 왕은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였고 고구려는 왕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끝내 수도를 지켜냈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한동안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백제는 이 기회를 틈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수리망이 즉위한 뒤 나라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갔습니다. 고국원왕의 죽음은 고구려의 치욕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이었습니다. 그의 피와 눈물 위에서 고구려는 더 강해졌고 백제와 다시 겨루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고국원왕, 패배했지만 꺾이지 않은 이름이었고 무너진 고구려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